미국 지수, 한국 지수, 글로벌 지수가 추세적인 상승기를 오히려 대세 상승을 길고 세게 가져가는 게 또 2025년, 6년, 7년, 8년까지 나오고 그러고 나면 이제 2029년도 8년도 하반기에서 뭐 2029년 이런 데에서는 뭐 딱 경제대공황 100주년 기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1929년 경제대공황 딱 100주년이 해당하는 해. 역시 경제대공황이 오는데 경제대공황이라는 게 뭐 경제가 무너져서 오는 게 아니고 버블이 너무 크게 나타나서 1929년도 경제대공황도 1918년, 17, 18년 이제 스페인 독감 당시 스페인 독감과 제1차 세계대전 등등 그런 상황들 속에서 거의 한 10년 이상의 대세 상승이 워낙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 거품이 일시적으로 이제 29년도 거의 한 6개월에 걸쳐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 거품 오래 형성됐던 거품이 확 빠지는 그런 양상이 결국 경제 대공황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양상들은 28년도 뭐 하반기 내지는 29년도 거기서 아주 짧고 굵게 나타나요. 지수를 굉장히 많이 또 올려치는데 굉장히 많이 올려치 폭들을 1년 이내 짧은 기간 동안에 또 거품이 확 빠지는 단계가 또 거기서 나오니까 그럼 또 다시 모든 건 또 균형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2030년대 논리가 되겠죠. 새로운 2030년대 또 어떤 사항들이 오고 한다 그런 얘기들을 뭐 경제 대전망 거기서도 다 짚어드렸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또 굉장히 특이하게 운용력이 그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아르헨티나가 그냥 뭐 디폴트나고 이상한 나라 화폐 가치 계속 절하되고 또 뭐 거의 이자율은 75%대 사실 나라는 국가 부도가 난 상태인데 증시는 벌써 거의 한 10년이 넘었어요. 이 대세 상승이 지금 계속 나타난 지가 거의 한 2013년 뭐 이런 시점으로 지수 상승률은 무려 35,500포인트 뭐 다우나 나스닥 코스피 이런 게 이렇게 뭐 35,500포인트까지는 안 나타나겠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굉장히 유사하게 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들 오히려 이 2020년대에 글로벌 증시가 가는 기본적인 철학과 기본적인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아르헨티나에 있어서 일종의 뭐 실험 무대라고 봐야 될까 그 정도 보셔도 무관하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딱 요런 시점들로 보면 되겠죠. 지금 벌써 21년도 연초에서 23년도 지나가는 현재 시점들 요런 단계들이 이렇게 대버블 글로벌 지금 증시에 있어서도 계속 이 버블은 또 필연적이다 그런 얘기들도 항상 좀 많이 드렸어요. 2008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터지고 또 뭐 리먼 브라더스 베어스턴스 등등에서 파산 나고 하면서 또 각국 기본적으로 또 미국뿐만 아니고 각 국가들이 대부분이 요때 문제들이 결국 자산을 부채가 초과하는 그런 문제들 이렇게 자산과 부채가 초과하면 기업에 있어서는 사실 자본 잠식이죠. 자본 잠식 퇴출 이렇게 되지만 각 국가들이 국가를 퇴출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. 전 세계 국가가 공동으로 미국의 국가, 유럽의 국가, 뭐 중국, 일본, 한국 모두가 공통적으로 뭐 그런 상황들 놓여 있을 때가 2008년인데 2008년, 2009년 그때 2008년도 이제 연말에서 2009년도 연초 넘어오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각국 이제 금융 수장들 그리고 대통령 각국 원수들 뭐 온라인 회의 그리고 오프라인 뭐 미팅이 하고 거의 2008년도 4분기에서 2009년도 1분기 이런 때는 거의 뭐 주 단위로 계속 이루어졌죠. 각국 재무장관회의 뭐 G20 또는 뭐 G7 해가지고 재무장관회의 각국 정상회의 온라인 회의 또 오프라인 회의 계속 하면서 합의점과 결론은 긴축이 아니다. 긴축으로 가봐야 답 없다. 긴축으로 가봐야 어차피 부채도 축소가 되지만 부채가 축소되는 만큼 또 자산 가치도 축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으로 치면 부채 비율이 더 높아져 버리겠죠. 그렇죠? 100과 자산 가치가 예를 들어 100이다. 부채가 오히려 110으로 올라서 있다.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긴축으로 들어간다. 부채를 40을 줄이면은 자산도 40이 줄 거 아니에요. 그럼 부채 비율 자체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들이 되기 때문에 긴축보다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이제 버블, 유동성 버블의 단계를 만들겠다. 유동성 버블의 단계를 통해 가지고 이 상황들을
또 해법을 만들겠다 했던 게 2008년 9년이기 때문에 그럼 장기적으로 이제 유동성 버블 그리고 버블을 만들어내는 단계에서는 부채도 늘어나지만 부채가 늘어나는 거 이상으로 자산 가치는 확 이렇게 또 올라가는 효과들이 나타나겠죠. 그럼 그 정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세계 경제가 상당히 건전해진 것 같은 지표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사실 또 버블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그게 2018년 뭐 연말이나 2019년가는 2028년 연말이나 29년 거의 버블의 정점에서는 이게 순간적으로 빠지게 되고 순간적으로 이게 또 버블이 무너지는 그런 단계에서는 전 세계 경제가 이제 흔히 뭐 대공황, 야 이제 큰일 났다, 답 없다 하는데 답은 늘 있어요. 답은 늘 있는 거. 이 경제라인 거는 그리고 금융이라인 거는 사실 실체는 아니란 말이에요. 돈이라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뭐 경제 대공황이다 뭐 아니면 뭐 각국의 뭐 국가 부도다 뭐 등등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뭐 실체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돈은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요. 실질적으로 뭐 요즘은 화폐가 각국의 화폐들이 꼭 뭐 찍어서 화폐도 아니잖아요.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냥 전산상의 수치들 그거에 불과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뭐 경제 대공황의 상황이 왔다 뭐 금융위기의 상황이 왔다 해도 각국의 땅 그대로 있고요. 각국의 공장 그대로 있고요. 기술력 그동안 쌓아온 각 분야별 기술력 그대로 있고요. 뭐 인력도 그대로 있죠. 그대로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돈을 갖고선 눈에 사실 보이지도 않는 무형의 부분들을 갖고선 요걸 갖고 어떨 때는 굉장히 또 경제가 지금 건전해졌다. 또 어떨 때는 공황의 단계다 하고 장난을 놓은 거기 때문에 막상 2029년 뭐 28년 연말 29년으로 가는 경제 대공황이 오는 상황들도 사실 별로 또 걱정할 건 없어요.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극단적으로 97년, 98년 뭐 IMF 위기 뭐 등등 했지만 당시로는 뭐 이게 30년 걸린다, 50년 걸린다, 100년 걸린다. 이게 회복되려면 수많은 그런 우려의 목소들이지만 뭐 그냥 쇼잖아요, 쇼.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점에 있어서의 금융 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2028년, 29년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어서도 뭐 그렇게 또 걱정할 건 없는 거예요. 그럼 또 새로운 기회가 오겠죠. 2030년대에 새로운 토양과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걱정하기보다는 또 유동성 대버블로 가는 그 단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또 활용을 할 것인가, 나의 잔고 수익에 활용을 잘 할 것인가, 또 그걸 가기 전까지의 또 단계에서의 등락 과정, 흔드는 과정, 섹터별로 또 크게 또 교차하는 과정들 이런 데서 안 당하고 얼마나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, 뭐 그런 것들 그게 사실 다 중요한 거고요. 또 막상 2028, 29년에 뭐 경제 대공황 어떤 상황들 그럼 지수 차트도 미국의 다우존스 차트도 나스닥 차트도 뭐 니케이 뭐 코스피 뭐 글로벌 국가 차트들도 야 이제 대버블이 끝나고 대폭락이 6개월 동안 시작된다고선 어차피 다 보여줘요.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? 그쵸? 주식 다 빼고 현금 갖고 있든지 뭐 일부는 또 뭐 인버스 곧버스 좀 하든지 뭐 그럼 그것도 또 하나의 활용 가치가 된 거고,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또 29년, 30년을 이제 넘어가면서 새로운 토양의 단계, 그럼 모든 게 이제 또 다시 리셋된 거거든요. 증시로 치면은 1998년, 1999년처럼 모든 게 리셋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큰 기회예요. 우리가 지금 막상 IMF 끝나고 거의 벌써 한 26년 돼가죠. 26년 돼가인데 그때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공포감, 야 IMF 위기가 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공포가 있다 라기보다는 오히려 98년도, 99년도, 2000년도 뭐 이런 단계, 또 2000년대 초반, 중반 이런 단계에서 그 이제 어떤 식으로 나의 또 자산 증식의 그런 상황들을 활용할 것인가, 이런데 우리가 뭐 다 머릿속에 생각을 하지 막상 막 어떤 공포에 대해서 그렇게 야 이제 큰일 난다 뭐 돈 다 빼고 뭐 저거 그것만이 능사다 그게 아니잖아요.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시장이 뭐 2010년대 후반부 또 20년 뭐 코로나 직전 직후의 단계 그리고 그 이후의 단계에 있어서도 이게 사실 쉽게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. 지수도
어느 시점마다도 쉽게 그렇게 주지 않고 섹터 순환매 또 종목 순환매 이런 것들도 쉽게 주지 않아요. 다 어렵고 비비꼬고 그런 식으로 가져가죠.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활용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이다. 그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요.